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4번. 직류기의 다중증권 권선법에서 전기자 병렬 해열수 A와 국수 P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단 M은 다중도이다. 자, 우리 44번은 어렵진 않은데 요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주의. 자, 뭐가 주의냐? 지금 여기에 다중이라는 거 주의하시죠. 다중도가 M이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권과 파권의 특성 비교 많이 했었습니다. 중권과 파권. 자, 한번 다 보자고요. 만약에 극수가 사극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사극일 때, 자, 우리 권선 형태가 중권은 병렬 해로수가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얘랑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중권이면 A, 이가 병렬 해로수 기호입니다. A는 국수랑 같게 나온다. 하지만 파권은 사극이든 육극이든 팔극이든 병렬 해로수가 하나, 두 개, 즉 A는 무조건 두 개로 나온다. 이게 뭐 가장 큰 특징이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다중이라는 게 없으면 자, 중권 권선법에서 병렬 해열수 A와 P 사이의 관계 물어봤으면 중권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A는 P. 요게 답이에요. 만약에 다중이라는 게 없으면, 아니면 단중이면, 그러면 A는 P 하니까 3번 답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중이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 다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기자 권선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 한 세트를 감은 게 아니라 여러 세트를 감았다는 거예요. 즉 한 세트 감으면 A는 P가 되지만 다중도 여러 세트를 감았다 하면 이 P 앞에다가 M 이렇게 붙이시면 돼. M. 그래서 A는 P가 아니라 A는 MP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주의예요. 연습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45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 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권선형 유도 전동기 하면 2차 측에 뭘 놨다? 2차 측에 저항을 설치했습니다. 그 저항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시키는데, 자, 우리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슬립 S도 2배가 된다. 2차 측 저항을 3배로 하면 슬립도 3배가 되고 2차 측정을 4배로 하면 슬립도 4배가 된다. 요 관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비례추이라고 해요. 비례추이. 엄청 중요하죠? 자, 비례추이 그림입니다. 자, 우리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2차 측의 저항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 2차 저항이 1배면 슬립도 1배, 2배면 2배, 3배면 3배. 이거를 비례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자, 비례추이 할 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어요. 최대 토크. 2차 측정을 2배로 해도 최대 토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답 고르시면 4번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2차 측 한 상의 저항을 R2라 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2차 측 한 상의 외부로부터 가해 주어야 할 저항은? 자, 46번 문제도 비례추이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거 한번 의미 어렵지만 한번 보자고요.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그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요거. 자, 우리 이게 비례추이 곡선인데 요것만 한번 따져보자. 요거. 그다음에 부하하고 만나는 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운전을 여기서 해. 여기 슬립으로 운전합니다. 자,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슬립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최대 토크가 여기잖아요. 최대 토크가 여기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슬립, 얘가 ST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ST. 자, ST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2차 측 한 상의 저항을 R2로 한다면 했어요. 여기 2차 측의 한 상의 저항, 여기 R2,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다면, 이거를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이건 뭐예요? 이게 기동이죠? 기동할 때 요만큼 토크로 이렇게 기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토크로 기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만큼의 토크를 이렇게 여기까지 갖고 온다 생각하시면 돼.
이 토크를 이렇게 갖고 온다. 자, 그러면 비례추이가 뭐였어요? 비례추이. 저항이 R2면 슬립이 1S. 저항이 2배로 늘어났으면 슬립도 2배로. 3배로 늘어났으면 슬립도 3배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저항을 올렸더니 슬립이 자꾸 이쪽으로 가네요. 맞죠? 저항을 올렸더니 슬립이 자꾸 이쪽으로 가. 그러면 저항을 많이 올려서 슬립을 어디까지 갖고 와야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갖고 와야 돼. 여기까지. 즉, 저항 원래 R2였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R. 즉, 2차 외부 저항을 올렸다는 거예요. 쭉 저항을 올려서 요만큼의 슬립을 어디로 갖고 온다? 이렇게 갖고 온다. 이렇게. 그러면 기동시의 슬립은 얼마예요? 기동시의 슬립은 1이에요. 1.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다 끝났어.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쓰면 돼. 공식.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우리 슬립. 첫 번째 슬립 ST일 때 저항이 얼마였어? 저항이 R2였죠? R2였다. 자, 그러면 이제 슬립을 얼마큼 갖고 와야 돼요? 슬립. 두 번째 슬립은 1로 갖고 와야 돼요. 1. 자, 두 번째 슬립 다시는 저항을 어떻게 한 거야? R2에다가 플러스 R을 넣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막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또는 뭐 속도를 변화시켰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이 공식 쓰고 시작하시면 된다고. 이 공식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ST일 때는 저항이 뭐였다? R2였다. 그런데 이 토크로 기동하려면 얘를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 즉 슬립을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여기로 갖고 와야 된다. 그럴 때는 저항을 넣어야지 일로 오겠죠. 저항을 올려야지 일로 오니까 플러스 R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 공식 이해. 자, 그런데 우리 여기 S 다시 얘는 알고 있어. 얘가 얼마예요? 슬립 1까지 갖고 와야 되니까 얘 대신에 1 넣으시면 돼. 1. 맞죠? 자, 그러면 얘는 1분의 R2 플러스 R이니까 1은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얘 구하시면 되죠. 여기서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될 저항 R을 물어보는 거니까 R. 그럼 R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R은 여기 R2가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ST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기에 보니까 이게 없어. 그럼 뭐예요? 뭐 분모 통분하라는 거예요. 통분. 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ST로 통분하면 되죠? ST. 그럼 여기도 ST로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여기 ST분의 ST 하면 어차피 1이니까 곱해주면 똑같죠? 그래서 요걸 ST분의 ST 해주면 분모는 ST로 만들어지고 자, 분자가 어떻게 돼? 분자. 여기는 R2 마이너스 ST의 R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R2가 공통을 있으니까 묶으면 이렇게 되나요? ST분의 1 마이너스 ST에 곱하기 R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보기에 있겠죠? 자, 보기 보니까 1번에 있네요. 답 보고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안 되시면 약간 뭐 스킵해줘도 됩니다. 답 1번입니다. 문제 47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7번 교류 정류자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만능 전동기라고 했어요. 만능 전동기. 자, 왜 그러냐면 직류도 쓸 수 있고 교류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만능 전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한번 표현할 수 있나요? 단상 그러니까 직권 전동기. 우리 직권 전동기 했었죠. 직류기에서. 그럼 직권 전동기는 뭐냐면 계자하고 전기자가 지금 그림처럼 이게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직권 전동기예요. 직권. 그런데 우리 직권 전동기 여기다가 직류를 넣어도 돼. 이렇게 직류. 이렇게 직류를 넣어도 되고 또 여기다가 교류를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교류. 이렇게. 이게 뭐다? 직류도 쓸 수 있고 교류도 쓸 수 있어서 우리 단상 직권 전동기는 여기 만능 전동기를 한다. 이것도 하나 가져가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류를 쓸 때는 여기 이 전동기에 역률과는 무관했어요. 직류니까. 그런데 교류를 쓰니까 이 전동기 역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역률은 뭐냐면 자, 여기 계자에서는 자속을 만드는데 이 계자에 흐르는 전류가 무효전류예요. 무효전류. 그러니까 교류 전기를 쓰려면 역률을 좋게 해야 되니까 여기 계자에 흐르는 전류, 즉 계자를
약하게 해야 역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이 계자를 약하게 해서 약계자라고 한다. 약계자. 하지만 여기 전기자는 좀 세게 해요. 그래서 강전기자형이다. 이것도 하나 가져가자고요. 약계자, 강전기자형. 그래서 여기까지의 의미로 보면 우리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계자권선의 권수를 작게 한다. 나와 있죠? 요게 뭐라고, 요게? 약계자형이라는 의미라고요. 약계자형. 자, 그 다음에 전기자권선의 권수를 크게 한다.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강전기자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방금 말씀했듯이 역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역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자, 그런데 전기자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기자 전류가 세죠. 전기자 전류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니까 여기다가 권선을 하나 더 감는 거예요. 권선을. 이게 무슨 권선이냐면 보상권선이라고 할 거예요. 보상권선. 이렇게. 그래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하면 보상권선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 보상권선. 그럼 보상권선의 역할, 우리 지난 회차 시험에서 여기 문제에서 나왔었죠. 보상권선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역류 개선 나와야 되고, 두 번째가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보시면 되고, 역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변압기의 기전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변압기 기전력이라는 건 자속이 많이 나오면 막 커져. 그러니까 자속을 줄였으니까 변압기의 기전력은 낮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변압기 기전력을 작게 해서 역률 저하를 방지한다. 얘도 맞는 거예요. 3번까지 맞고 4번 볼게요. 브러쉬로 단락되는 코일 중에 단락 전류를 크게 한다. 우리 브러쉬에서 단락 전류를 크게 하면 브러쉬에서 막 불꽃 발생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4번에 보니까 단락 전류 크게 한다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이네요. 문제 48번. 스텝 모터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스텝 모터가 뭐였냐면 주어진 신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신호의 각도가 2도씩 움직인다 그러면 신호 하나의 각도 2도, 또 하나 2도 이렇게 각도 스텝적으로 돌아가는 요게 스텝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스텝 모터. 자, 틀린 거. 우리 특수 전동기 하면 특수 전동기 3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텝 모터. 그다음 두 번째가 어떤 모터예요? 서보 모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니어 모터. 이렇게 세 가지가 특수 모터예요. 특수 전동기.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개념적으로 스텝 모터하고 서브 모터하고 리니어 모터는 특성이 우수하다. 우수하니까 따로 테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기에 보니까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누적된다 했어요. 자, 오차가 적은 건 맞아. 그런데 그 오차가 누적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틀린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스텝 모터는 오차도 적고 그 오차가 우리 스텝 하나, 신호 하나에 따른 오차가 계속 누적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49번. 건수비가 A인 단상변압기 세대가 있다. 이것을 1차의 델타, 2차의 Y로 개선하여 3상 교류 평형 회로에 접속할 때 2차 측의 단자전압을 V, 전류를 I라고 하면 1차 측의 단자전압 및 선전류는 얼마인가? 변압기의 결선을 1차 측은 델타로 하고 2차 측은 Y로 했다요. 그 다음에 권수비가 A로 준 겁니다.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측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측 이렇게 되겠네요. 자, 1차, 2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줬냐면 2차 측의 단자전압을 V라고 했습니다. 2차 측의 단자전압이라는 건 성간전압입니다. 여기 단자와 단자 사이, 단자와 단자 사이, 또는 여기 A하고 C 사이, 여기가 V 볼트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자, 전류를 I라고 했습니다. 2차 전류, 여기가 I라고 줬네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1차 측의
단자 전압 및 그랬습니다. 1차 측의 단자 전압 여기죠. 여기 V 델타로 할게요. 1차 측의 단자 전압 및 선전류가 얼마냐? 여기 흐르는 전류 I 델타라고 할게요. 얘가 얼만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여기 전압을 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기 전압을 일로 가져가고 이 전류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그런데 우리 변압기 권수비가 얼마다? A라고 준 거야. 이렇게 A.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권수비 공식을 알아야 돼요. 권수비 A는 일단 권수로 하면 N2분의 N1, 전압으로 하면 V2분의 V1, 전류로 하면 G I1분의 I2. 이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전압부터 옮겨가 볼게요. 전압이니까 얘 이용해야 되겠네요. A는 V2분의 V1.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1차 측이 필요하니까 1차 측. 즉 1차 측은 여기잖아요. 여기. 자, V1은 우리가 V 델타라고 표현한 거예요. V1은 V2가 넘어가면 A V2가 되겠네요. A V2. 자, 여기서 중간 점검. 일단 전압을 물어볼 때 권수비는 그냥 분자에 곱해지잖아요. 곱해지게. 자, 그러면 전압 골라볼게요. 전압이 이렇게 V에 곱해지는 거. 여기 어떤 값에 곱해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얘도 나눠졌죠? 일단 답이 아니야.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뭐 이런 개념 가지고 가야 돼. 이렇게. 뭐, 전류도 한번 해볼까요? 구하겠지만. 자, 전류는 어떻게 돼, 전류? 우리 1차 전류 얘 구하는 거죠, 얘. 그러면 I1이라는 거, 얘가 우리 I 델타로 표현한 겁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I1은 올라가고 A가 내려오니까 A분의 I2 되겠네요. 그러면 전류라는 녀석은 나눠지게 돼 있네요. A, 권수비로 나눠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눠진 형태. 얘도 나눠져 있고, 얘도 나눠져 있고, 두 개 다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어찌됐건 1번, 2번을 골라야 되겠네요. 다 구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구해보자고요. V1이 이렇게 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얘를 옮겨 가보자고요. 우리 여기 선간전압이 V면 상전압은 얼마일까요? 상전압.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 V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나요? 이렇게 루트 3으로 나누면 된다. 맞죠? 자, 얘가 여기로 넘어가려면, 여기 상전압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수비를 써야 돼요, 권수비. 그럼 우리 권수비 구해놨잖아요. V1은 A, V2다. 자, 그럼 다시 한번 A 곱하기 V2 얼마다? 루트 3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자, 상전압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델타는 같죠? 같으니까 따라서 그냥 V1 여기 V 델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얘가 되겠네, 얘가. 그러면 A 곱하기 루트 3분의 V A 곱하기 루트 3분의 V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1번 답이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전류도 한번 가져보자고, 전류. 자, 여기가 선전류입니다. 그런데 Y에서는 선전류나 상전류나 똑같죠? 그러니까 상으로 오면 똑같아. I로 옵니다. 얘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는 방법, 이렇게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분의 I1 되나요? 그냥 얘는 A분의 I로 똑같네요. I.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가 A분의 I야. A분의 I. 그런데 우리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어떻게 돼요? 루트 3배 크죠? 그러면 I 델타는 이렇게 되나요? I 델타는 이 A분의 I에다가 몇 배? 루트 3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A분의 I에다가 루트 3배. 그게 어디 있어요? A분의 I에다가 루트 3배. 답은 1번 되겠죠? 답 1번입니다.